안녕하세요. 영선배입니다. 이번 시간은 KT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22년 8월 12일 날 39,300원을 이렇게 찍었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3만원대 29,800원 요 이제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식입니다. 코로나 때는 17,2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7조 7,811억 원이고 코스피 46위입니다. 그리고 KT도 어제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기간통신산업자이기 때문에 주식의 50%까지만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데 현재 82.89%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앞으로 한 2,100만 주 정도를 더 살 수 있는 룸이 있는 것 같습니다. KT 하면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그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이렇게 달성했던 적이 있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적정한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 KT 같은 이런 그래프를 본다고 하면 2000년도 초반에 투자하셨던 이렇게 고점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20년이 지나도 내가 샀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도 적정한 가격에 이렇게 보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봅니다. 하지만 회사는 너무 유명하고 좋은 회사죠. 네,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매 거래량입니다. 최근 한 달 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현재 40.63% 정도 가지고 있고 전체 주식에서 한 10% 정도 더 살 수 있는 룸을 가지고 있다. 50%까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은 최근에 좀 많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KT는 뉴스가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통신사업뿐만이 아니라 계열사를 통해 다양한 사업에 다양한 포지션의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KT 같은 회사들은 다양한 이런 매체에서 많은 뉴스들을 양산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CEO 관련 리스크, CEO 선임 관련 이런 뉴스들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추적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주총회에서 CEO를 선임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런 지배구조에 관한 이런 문제들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KT는 이런 ICT 부분은 아마 통신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성 방송 사업과 기타 부분으로 분류되는데, 기타 사업은 음원 스트리밍, 부동산 상품 기획 설계, 부동산 금융, 광고, 미디어 및 콘텐츠 제작과 기획 투자,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펀더멘탈도 보시면 퍼가 6.16이고 PBR이 0.46입니다. 북밸류가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이제 좋죠. 시가총액이 이제 영업이익이 한 6년 정도 지나면 시가총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도 최근 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3년도 시장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다 보니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 좋은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이런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공시된 사업보고서입니다. KT는 85개사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 30개사의 주요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KT 같은 그룹들도 신규 연결과 연결 제외된 회사가 매 분기마다 굉장히 많은 회사죠.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연결되고 연결이 빠지는 이런 회사들이 분기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매 분기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981년 12월 10일에 KT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KT는 근본적으로 이제 국가기관이었죠. 그러다가 1981년도에 공사로 한국통신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98년도에 이제 90년도 후반에 민영화되면서 98년 12월 23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는 분당이고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본사가 있고, 물론 KT는 전국에 다 있죠. 서울에 이제 광화문 앞에도 실질적인 이제 그런 KT 굉장히 큰 이제 건물이 있죠. 전국 곳곳에 KT 빌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KT도 이런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이런 정부의 이런 규제를 많이 받는 통신사업자라서 이렇게 다양한 법률에 이렇게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요한 사업으로는 무선통신, 초고속 인터넷, IPTV 등의 핵심 사업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IDC 클라우드, AIDX, B2B 성장 사업에도 성과를 창출하며 디지털 플랫폼 디지코로 변화해 가고 있다. 뭐 텔레코에서 디지코로 가겠다. 뭐 KT가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죠. KT는 지난번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AAA 등급을 가지고 있고 해외 신용 평가사에도 보면 다 A 이상의 신용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T의 현재 발행 주식 총수는 2억 6,100만 주 정도가 현재 발행되어 있고 자기 주식을 이렇게 제외하면 2억 5,600만 42,678주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ICT, 금융, 위성방송, 부동산, 기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ICT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통신 이런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금융은 이제 뭐 BC카드나 K뱅크 뭐 이런 금융사도 있죠. 그리고 위성방송은 스카이라이브, 그리고 KT가 예전부터 있던 전국의 이런 전화국 부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사업은 KT 에스테이트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중들도 나와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의 현금성 자산과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도 살펴보시면요. 뭐 2조 4천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매출 채권은 6조 정도 가지고 있네요. 현금성 자산은 작년보다 좀 줄었고요. 매출 채권은 오히려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별도 재무제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별도 재무제표는 KT의 현금성 자산이 9천억 정도인데요. 현금성 자산이 많이 줄었죠.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 1조 7천억에서 지금 9,600억으로 현금성 자산은 줄었고 매출 채권은 뭐 3조 정도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 매출과 영업이익도 보시면 지난 3년간 이렇게 조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은 오히려 작년보다는 21년보다 22년이 소폭 감소를 했네요. 영업이익은 그래도 오히려 조금 늘은 부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배당 정책을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하겠다라고 했네요. 2023년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은 5.5%, 5.9%, 5.3%로 굉장히 좋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1960원 올해 배당해 주네요. 굉장히 뭐 통신주야 뭐 전통적인 배당주의 하나죠.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또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KT는 이제 디지코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를 선언했죠. 2020년에. 그래서 다양한 이런 디지털 분야의 퍼포먼스를 내겠다. 뭐 DX를 하겠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KT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회사죠. 많은 그 유선 상품 같은 경우, 인터넷 상품이나 일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전 국민이 KT의 고객이었죠. 뭐 유선 인터넷 사업 같은 경우에는 KT가 가장 많은 이런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10명 중에 3명은 KT 고객이고 인터넷이나 일반 전화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포지션에 KT 고객들이 있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KT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KT가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사실 읽어도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T는 일반적인 우리나라 대기업과 좀 다르죠. 대기업 집단이긴 하지만 오너가 없는 대기업이죠. 포스코와 KT는 오너가 없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인데 10%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고 5%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국민연금과 신한은행입니다. 원래 이 신한은행의 지분이 일본의 엔티티 쪽에서 갖고 있던 지분을 신한은행이 인수하면서 외국인의 지분을 이렇게 좀 살 수 있는 룸을 열어주면서 신한은행이 지금 5% 이상 주주로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일반 주주는 20만 1,733명이 일반 소액 주주로 있고요. 전체 발행 주식의 56.4%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5% 이상 주주와 일반 주주, 소액 주주를 빼면 기간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열회사는 상장회사 10곳과 비상장회사 42곳 총 52곳의 계열회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계열회사의 지분 구조도 이렇게 옆에 사업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법인 출자 현황 같은 경우에는 KT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회사에 출자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매도 가능한 증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타법인 출자가 작년 말 장부가액으로 4조 8천억 정도의 이런 타법인 출자 금액을 갖고 있고 매도 가능 증권도 1조 6천억 정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네요. 타법인 출자에는 상세도 너무 많아서 제가 일부만 잘라서 왔는데요. 이런 회사에 뭐 장부가액으로 얼마의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업보고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는 또 제재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일부 이렇게 잘라서 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제재와 사법기관의 이런 제재 현황들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KT에 투자하실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 K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KT 하면 예전에 한국통신 그리고 뭐 전화국 이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회사이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정부 기관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다 보니 정부의 또 이런 여러 가지 입김도 굉장히 강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신 사업 자체가 어, 정부의 기관 사업이죠. 통신 사업이. 그래서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은 이런 또 사업적인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또 KT는 또 출발이 또 예전에 이런 정부 기관으로 정부 산하 단체로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 또 SK나 LG U+에 비해서 조금 더 이런 정부의 이런 색깔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 좋은 회사지만 아까 그 20년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좋은 회사도 적정한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KT 오늘 짧은 시간 한번 살펴봤고요. 영선배 꿀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